어차피 후회는 한다.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거는 반드시 후회예요. 하지만 후회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른 사람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지른 거 따라간 사람은 후회를 즐기지 못하고 그 후회가 결국 자기를 가까워먹게 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한 10여년간 하셨는데 매력점은 무엇인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혹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라는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 없던, 하기 싫어하시던 업무가 지난 10년간 해보시니까 어떤 매력이 있으셨나요? 인생하고 비슷하고요. 신입사원에서 임원까지 되는 과정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입사원이냐 아니면 인생에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어린 연령대나 다들 자기는 자신 있어 하지만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글로벌 경제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목장이 글로벌 장세의 하나의 트렌드였죠. 그래서 빨리 데뷔도 했었습니다. 연구원, 사원 이렇게 명함을 갖고 다니면 좀 빨라졌던 분들은 뭐 자문사의 본부장 아니면 뭐 이사 타이틀도 갖고 다녔으니까요. 그만큼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인정받고 빨리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러움도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결국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경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바텀업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장세만 하더라도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또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넓게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미 미국에서는 좀 더 일찍 일어난 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도 거기에 동조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다 아니면 뭐 스트레이티스트다, 퀀트 애널리스트다 아니면 섹터 애널리스트다를 차치하더라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 참 좋아하죠. 어떤 자리 가서든 남의 얘기는 듣는 만하고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의록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얘기했지?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참 이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뭐 삶의 지식을 불문하고 어떤 자리에 제가 딱 가면 수많은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다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이런 것에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걸 되게 즐겼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엄청 이목이 집중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느덧 2회, 서회, 5년, 6년 차가 된 이후부터는 내가 이 말을, 이 기회를 정말 진중하고 정말 똑같은 얘기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또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뭐 이코노미스트 다 차치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라는 이 직업이 특히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현재 시류를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살면서 잘 가질 수 없는 포지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것이 하나는 자기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콘텐츠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콘텐츠 자체가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이슈인데 엄청 넓은 세상의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걸 업으로 이제 연구해서 정말 남들이 모르는 포인트들을 찝어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영역이니까요. 이코노미스트 하시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뭐 많이 있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주니어 이코노미스트 때는 저보다 시니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어쨌든 수면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핀셋으로 저를 뽑아서 자리를 올려주셨던 기회들이 꽤 많지 않은데 뭐 수출 전망 어떻게 하느냐, 과연 글로벌 경기와 상황을 보면 지금 꺾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자리들이 꽤 기억에 남고 작은 미천하지만 저희 생각이 어쨌든 국가 경제, 국가 정책에 반영됐다라는 그런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8년이었을 겁니다. 연합리포맥스에서 수상하는 한 해의 거시경제 전망 대상을 받았던 그런 그 해가 좀 기억에 남죠. 그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사실 주니어다 보니까 제가 숫자를 어느 정도 산출해내도 저보다 훨씬 더 업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야 이번엔 꺾어져 라고 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때는 되게 거침없었던 것 같아요. 더 뭐 남들은 그렇게 보든 말든 그렇게 자기 소신을 갖고 지른다 그러죠. 그만 했을 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때 좀 결과가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보고 있습니다. 지른다
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되게 와닿은 게 나이가 네. 들수록 주위에서 못지록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질렀던 이유는 제 용맹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가 제일 잘 된 사람이 나다. 저 사람이 잘 알아서 망설인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모르는데 내가 스터디가 제일 잘 됐기 때문에 혈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용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제 여의도 동료들을 보면서 특히 빈센이랑 한두 명 정도로 상징되는 되게 워커홀릭들이 있었어요. 일을 진짜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경쟁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이게 여의도의 저력이구나. 2018년에 지르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노력 같은 게 쌓여와서 자신감이 어차피 내가 틀리나 저 사람들이 틀리나 다 틀리는 것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맞을 확률은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 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공감되는 얘기이고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후회는 한다.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거는 반드시 후회예요. 하지만 후회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른 사람은 즐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 남이 지른 거 따라간 사람은 후회를 즐기지 못하고 그 후회가 결국 자기를 가까워하게 됩니다. 그런 짧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지를 때는 과감히 지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 두물머리 문화여서도 또 되게 좋고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잠이 원래 없었기도 하지만 그냥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근데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니어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 직제 아니면 하우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원 보이스를 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슬슬 일이 재밌었던 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거를 스트레스화 되지 않고 즐길 것이냐 아니면 중이 떠날 것이냐. 저는 뭐 후자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단호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의견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워크 이제 저의 언어로 이제 동료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료애가 없는 분들하고는 일하면 저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속상해요. 잘 돼도 속상하고 안 돼도 속상해요. 근데 동료애가 있어요. 서로 간에 끈끈해야 돼요. 나의 의견이 꼭 반영되지 않더라도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게 되게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성을 걸면 그다음부터는 뭐 질러야죠. 자,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출판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죠. 저희가 벌써 여기 합류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10년 동안 해왔던 게 연간 전망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연간 전망에 대해서 스케치를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내야겠다. 주변 환경이 저희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 대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오시더니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일 신사임당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네, 정확히 한 24시간 정도 남았었죠. 내일이요? 어쨌든 저희 CEO가 내일 가라는데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마음을 비우고 갔죠. 거기서 주PD님이 잘 해주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합이 좀 잘 맞았고 흥행이 됐고 굵직한 유튜버이자 저희 이제 또 동료가 됐던 김 작가 TV에서 또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또 김 작가 TV도 나가게 됐고 거기서도 또 꽤 반응이 좀 괜찮았고 그렇게 한 연달아 이렇게 호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책을 한번 내는 게 어떻겠느냐.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부끄럽지만 전망대로 갔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셨나요?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또 주제넘지만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데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봐야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냉철할 것 같아요. 5가지의 큰 변화를 제 나름대로 담았는데 6번째 변화는 좀 더 호기심이 많은 독자들이 읽고서 저한테 과감하게 주시면 제가 나름 페이버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 담았고 사실 저도 이제 책을 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블로그에 이렇게 서평을 남겨두신 분들이나 유튜브에 남겨주신 분들이나 솔직히 담백한 피드백들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5시간어치 혼잣말을 써둔 거잖아요. 혼자서 독백을 한 거잖아요. 독백을 했는데 누군가 내 독백을 5시간 동안 혼자 다시 접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인간적인 위안 같은 게 되더라고요. 즐거운 인생 일대의 어떤 그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읽으신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함께 이제 소통하고 그에 대한 리액션, 그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내주면 그런 게 요즘 시대의 어떤
정신적 교류, 교감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넥스트라는 책을 내신 김에 또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행동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셔라,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에 경종을 좀 올리고 싶고요. 코로나 아니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촉매제자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전으로 돌아간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길로 펼쳐진다. 사실 지금 순간에서 어디로 딱 간다라고 무게를 크게 실을 만큼 어느 한쪽으로 기우진 않았어요. 즉 그게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수령이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잘 길잡이를 잡다 보면 큰 부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수많은 세대가 좀 거쳐야 될 거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5가지의 큰 근거들 또한 그 앞으로 변화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되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겸손의 여러 가지 정의,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보면 결국 저는 항상 구독형 경제 전망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를 맞닥뜨렸을 그 당시 어떻게 변했고 아니면 어떻게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들려드리면서 새로운 세계로의 안 보이는 그런 뿌연 시야를 좀 더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회성으로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전망을 한순간 한순간 듣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것보다 필요한 일 같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행동으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하는 영역과 변하지 않는 영역을 이코노미스트들처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걸 모니터링하기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모두 하루 종일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관점과 자기 노력을 계속 꾸준히 전달해 준다는 데 있죠. 그리고 세상이 변화할 때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면서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 주는데 전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스트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은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 몇 명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맞추고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어떨 땐 틀리고 또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또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를 장기 구독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랫동안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빈센의 책과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되게 중요한 인생에 크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꾸준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